안녕하십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강성범입니다. 뉴스다워요. 뉴스지. 이동영의 뉴스 정문수부 공개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아니다 싶으면 들이받고도 이 시대의 진정한 동키호테 진행자 이동영 작가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러고 오신 거예요? 네. 우리 YTN 라디오 제작진이 저를 딱 보더니 혹시 이렇게 오셨어요? 이러더라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더라고. 늘 감사합니다. 예.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저 두 분 잘생겼다고 한 분들은요. 예. 정청래 의원 때문에 왔대요. 네. 1부, 2부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잡혀 있습니다. 1부는 교육, 2부는 통일. 그러나 여러분 3부가 있어요. 잡놈들이 나오는 사람. 우리 김청수. 예. 저와들 아시는군요. 예. 그리고 전우용 선생. MC 장원. 뭐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게 한번 몰아보도록 하고. 자, 우리 앉읍시다. 자리 한번. 예. 1부 저희가 준비한 뉴스 정면승부 신년 특집 공개방송 주제는 스카이캐슬은 왜 비쌀까? 이겁니다. 그래서 요새 스카이캐슬이라고 저희 TBC 드라마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배우 중에 변호사 아빠 있죠. 쌍둥이 둘 키우는. 제 대학 동기입니다. 제 과동기예요. 그 뭐죠? 그거 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 인맥자라 전화를 요즘 안 받아가지고 그래요. 이 방송 듣고 전화 좀 받으라고. 하정우 씨하고 군대 동기 아닙니까? 예, 군대 동기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예. 이건 시작할 때부터 제가 큰 거 하나 터뜨리고 갈까요? 하정우 비하인드 스토리. 예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하정우 씨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무슨 국가 행사를 하는데 문화체육에 관련된 거니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니 하정우 씨가 와서 옆에서 좀 분위기 좀 해달라. 그래서 하정우 씨가 No. 그랬더니 다음 달에 세무조사를 맞았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정권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예. 아니, 반응 없네요? 예. 요거는 편집돼서 나가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왜 이렇게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사람들한테 환영 또 열광 이렇게 될까? 정말 그 드라마처럼 우리가 이 교육에 목매고 있는 것일까? 사교육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셨어요? 반에서 꼴찌 되어갔습니다. 저는 연영과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셨었잖아요. 목표는 늘 다 그렇죠. 목표야 뭐. 예. 몇 점 맞으셨어요? 아니 저는 어릴 때 몇 점 맞으셨냐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학교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많더라고. 예. 그래서? 그래서 어디를 고르셨어요? 조금 한강 이남으로 골랐습니다. 한강 이남이면 괜찮네요, 그래도. 그렇죠, 예. 많이 이남이었습니까? 많이 이남이었어요. 많이 이남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전문가 두 분을 이제 모시겠습니다. 정말 진짜 모시기 힘든 분들이고 정말 이게 속속들이 대한민국 교육 최상위 교육을 꿰뚫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스타 강사 출신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교육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신 이범 씨, 그리고 학군 부동산 전문가를 자칭하는 심정섭 더 나음 연구소 소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들은 정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쪽 계열에서는 정말 내노라는 두 분이셨고 현재도 그렇게 대단히 그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스카이캐슬 때문에 여기저기 굉장히 바쁘게 불려다니시죠?
그저께 인터뷰를 하루에 3건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해요? 라디오 방송, TV 녹화,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코디가 진짜 있냐부터 시작해서 얼마짜리 코디까지 받냐. 이 학종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냐. 그런 것들이요. 본인은 얼마까지 받으셨습니까? 저는 과외를 해본 적은 없고요. 아, 그러세요? 예. 왜 나오셨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 가까운 분이 90년대 이미 재벌 3세 집안들 과외를 하는 그 팀의 팀장이었어요. 그분한테 들은 바로는 제가 연봉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 성공보수로 그 과외팀에 한 명당 차 한 대씩 받았다고. 팀이 몇 명이죠? 90년대 이미. 그러니까 적어도 5명, 한 7, 8명 많으면 그 사이일 겁니다. 예. 그러면 90년대부터 지금 코디 비슷한 게 있었다는 얘기네요? 코디라는 기능은 있었던 거죠. 예. 독립적으로 개인이 코디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그룹으로 이제 과외교사진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을 이제 전담해서 그 그룹이 가르치고 근데 이제 팀장이 자기도 가르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팀장이 하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이 독립된 개인에 의해서 수행되면 그게 이제 코디인 거죠. 심정섭 소장님은 스카이캐슬 보면서 실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게 엮었다 아니면 완전 가공했다 어떻게 보세요? 현실에 있는 부분들을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조금 잘 구성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지금 교육에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 학종에 대한 또 불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교육열 그런 부분들이 현실을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구성을 잘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호범 선생은 정말 스타 강사로 날릴 때가 언제였죠? 90년대입니까? 2000년대입니까? 제가 93년까지 그러니까 99, 2000년, 2001년, 2년, 3년 5년간 우리나라 모든 학원 강사 중에 랭킹 2등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딱 그만뒀습니다. 그때 16년 됐네요. 이제. 그때 1등이 누구였어요? 손준 메가스터디 회장. 지금 회장님 되셨어요? 지금도 회장이죠. 예. 그리고 저랑 같이 메가스터디를 만들었죠. 근데 배신 당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배신한 거지 왜 제가 제가 그만둔 건데. 그만두셨구나.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우리 학구열이라 그럴까요? 10년도 아니죠. 16년 전. 16년 전 건. 예. 입시 열기라 그럴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덜합니까? 더합니까? 더해진 게 2가지 있습니다. 더해진 게 2가지인데 하나는 그때쯤 2000년 정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대전족 현상이 시작됐어요. 대치동 전세족.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애 똘똘하네. 돈 끌어모아서 대치동 전세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막내가 대학에 가면 빠져나오는 이 현상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그게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달라진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 차이점이 이제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학종 이런 게 이제 할 게 많아진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는 이런 입시 제도가 되면서 전략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학부모들이 맡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저희 학력고사 대회 때는 한 군데만 지원을 해갖고 떨어지면 재수하든가 아니면 후기 가든가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엄마의 정보력에 따라서 아예 학교 입시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요즘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출신지를 보면 강남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예전부터 학군과 이 입시의 상관관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이제 특목고랑 일반고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학군은 그런 서울대를 많이 특목고가 거의 이제 서울대 연고대라든지 이런 데 한 5, 60%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어떤 강남에 간다든지 파락군에 간다든지 그게 이제 유리한 부분은 강남권에 있는 일반고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특목고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좋은 중학교들 저희가 많이 몰린 데가 지금 이제 학군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문학군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은 요즘 학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등 5, 6학년이 됐을 때 이 지역에 계속 살아도 되나? 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를 쭉 6년을 다닐 수 있는 지역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명문학군에 대한 수요를 많이 이렇게 부추기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잘 되는 데가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에서는 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쏠림 현상들이 많이 좀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지난 2년 동안에 또 부동산도 많이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선호하는 지역에 또 집값이 더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학군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면 애들의 성적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딱 그렇다고 이제 말하기는 힘든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이따가도 이제 한번 소개될 경우도 있는데 지금 스카이캐슬에서 많이 가려고 하는 데가 서울의대잖아요. 서울의대만 해도 135명 중에 30명은 지역 우수자 전형이거든요. 그리고 30명은 정시로 100%로 가는 거고 75명이 이제 일반 수시로 가는데 만약에 지금 대치동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곳에서 일반고에서 만약에 다녔다. 그러면은 수시 TO를 지역 우수자 전형이라든지 이런 수시의 어떤 자리를 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탈대치. 그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데면서부터 뭐 좀 내신도 좀 되고 그런 쪽으로 좀 빠져 있다가 수시 TO를 받았을 때 그런 빈틈을 찾을 수 있는 전략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과외들을 신경을 쓰는데 우리 스카이캐슬에 보면은 그 VVIP 은행 VVIP를 따로 모아서 그 입시 컨설턴트를 갖다가 붙여주거든요. 네. 실제로도 있는 겁니까? 요즘 그 VVIP 마케팅하는 그런 극상위 계층이 사실 이제 있는 부분들인데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냥 그 입시 코디네이터를 또 이렇게 1번에서 7번까지 다 나열하고 하면 골라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생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전 VVIP를 초청하는 행사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몇 번 해봤어요. 예. 그는 이제 은행은 아니고 이제 증권사였는데. 증권사. 예. 증권사에도 이제 VVIP가 있겠죠. 근데 제 주변 얘기를 들어봐도 뭐 강연 같은 거 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허구가 좀 섞였군요. 그 코디를 이렇게 붙여준다. 그죠?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도 되게 의아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마련을 못 해갖고 이제 스카이캐슬에 보면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한번 보고 한번 넘어올게요. 아, 우리 강상범 씨가 예. 지상파 또 공채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 대본에 적힌 대로 준비한 거 틀어야 되고 뭐 수 이런 있어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꺼봐요.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굳이 다 이것 때문에 하려고. 그래서 내가 벌써 뒤로 넘어갔는데 다시 앞으로 가더라고. 이거 준비하고 있을 텐데. 안 해도 되겠어요? 봅시다, 이거 한번 우리 틀어줘. 예서가 만들면 돼요. 우리 예서 수학경 시대에서 대상 받은 날 어머니도 기뻐하셨잖아요. 언니, 예서 고등학교 수석 입학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예서 서울의대 보낼 수 있어요, 언니. 그 선생이란 여잔 틀림없는 개냐? 애비 선배 박수찬 교수 와이프가 추천한 선생이에요. 그 집 아들을 3년간 코디해서 서울의대 보냈고요. 오늘 중으로 보내마. 감사합니다, 언니. 꼭 합격시킬게요. 꼭이요. 보고 이렇게 좀 낫네요. 네, 나요? 꼭 여기 있는 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 알아서 좀 얘기 좀 해줘. 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왜 본 거예요? 얼마씩 합니까, 저거? 이것도 질문 나온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나왔지? 아까 앞에서 다 했어. 다 지나갔잖아. 예. 지금 거의 끝날 때 됐잖아, 지금. 예, 예. 아무튼 봤으니까. 예. 예. 아니, 두 분이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 안 해주신 거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제가 들은 코디는 좀 저가 코디예요. 제가 직접 들은 코디는 얼만데요? 연봉 1억. 한 명한테? 그 코디 한 명이 연봉 1억 받는. 네. 몇 명을 입시를 봐주는데요? 한 명 전담하는 경우도 있고 두세 명 정도 챙겨주는 코디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근데 제가 듣기로도 이제 수억짜리 코디가 있다더라는 말은 들었는데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건. 두 분도 모르시는구나. 예. 아니 뭐 아까 이범 선생은 가외한 적은 없다고 하셨고. 뭐 저야 워낙 많이 벌었으니까 과외할 필요가 없었죠. 얼마나 보셨는데요? 돈 얘기 나오면 이동현 발끈합니다. 당신 얼마 했는데? 내가 이 사회 나와 보니까요. 밟히는 게 서울대예요. 근데 이래서 서울대 나오셨죠? 예. 예. 제주에도 서울대 엄청 많거든요. 걔네들 다 합쳐도 내가 더 많이 벌어. 한강 한참 밑에 있는 대학 나온 내가 더 많이 벌어, 뭐, 왜. 그런 사람이 어제 미르미리어 월급날이었거든요. 예. 저는 무슨 집안에 누구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하얘져 있더만. 가슴이 아픕니다. 방송이나 연예계에 계신 분들이 학벌이 좀 덜 관련된 분야잖아요. 그래서 좀 더 리버럴하고
이게 이제 그 전문성에 근거한 분야잖아요.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뭐 방송에 나와서 어쨌든 뭐 인기를 끌고 그럴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돈을 버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벌이나 스펙이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니, 그런 얘기죠. 아까 우리가 학군 얘기했는데, 목동도 좋은 학군 중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PD나 이런 분들을 좀 친한 분들이 그 친구들 말 들으니까 정말로 그 목동에 보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자기 아이들을. 일부러 애들을 목동에 보내기 싫어서 멀리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을 그런 막 치열한 경쟁 속에 몰아넣고 싶지 않다. 그렇게 나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멀리 떠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육 전문가들이 봤을 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가 좋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아니, 멀리 가는 분들이요.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경쟁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서 멀리 가는 분이 있고요. 경쟁에 유리해지려고 멀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요즘 학종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서울 시내 인서울 상위 10개 대학 지금 학종 정원이 전체 정원의 60%까지 지금 갔거든요.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이에요. 그 내신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대치동 한복판의 상위 4%나 저기 뭐 시골에 있는 무슨 학교의 상위 4%나 똑같이 1등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경쟁이 좀 덜 치열한 데를 일부러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분들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저 시골 뭐 이렇게 교육열 그렇게 높지 않은 데 가서 계속 전교 1등 하면서 이제 서울대 노리는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더 적극적인 분들은 이제 읍면 지역으로 가요. 읍면 지역으로 가면 농어촌 특별 전형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안 지어도. 이 농어촌 특별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 일종이어서 그 정원 외 전형이에요. 정원 내가 아니까 지역균형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지역균형은 정원 내인데 농어촌 특별 전형은 정원 외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는 경쟁이 더 줄어요. 또 무서운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애들이 또 그걸 알지 않나요? 제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면서 또 이거 있잖아요. 이 시절에도 사회에도 주류 비주류 있듯이 학교에도 주류 비주류 쌍음새끼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는 다툼이 많은데요.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교우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듣고 싶으실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그를 특출나지 않으면 공부에 목매는 건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앞으로 자녀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될까요? 우리나라 지금 노동시장을 보면 좋은 일자리가 한 25%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자리가 75% 된다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요즘 실증 연구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25% 가려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25%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학벌과 스펙을 쌓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전문성을 쌓는 방법이죠. 요즘 그 전문성으로 대성공을 거둬서 요즘 TV에 계속 나오는 양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백종원 씨예요. 백종원 씨는 학벌과 스펙으로 성공한 거 아니죠. 요식업이라는 게 학벌과 스펙이 통하는 동네가 아닙니다. 마치 연예계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전문성으로 뭐 그분 보면 요식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분이 가진 전문성이 한 5분의 1만 있어도 아마 요식업계에서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제 첫 번째만 생각하죠. 학벌과 스펙으로. 그러니까요. 전문성이라는 또 다른 방법이 있고, 그 영역으로 가려면, 그 방향으로 가려면, 뭐랄까, 그 자기의 사고의 틀을 많이 깨야 돼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에 목매이지 그렇기 때문에 않으면 꼭 대학을 보내야 되느냐, 꼭 뭐 특목고 자사고 아니면 심지어 일반고 꼭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교육 전문가분이 있는데 이분 아들이 지금 한 26, 7쯤 됐거든요. 얘는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지금 뭐 하냐면 한옥기술자예요. 돈 많이 벌잖아요. 컴퓨터가 대신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한옥기술자가 좋은 게 첫 번째가 이제 요즘 수요가 점점 늘고 있고 그 누구야 그 신성일 씨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도 그 유명 그 멋있는 한옥 지어서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또 하나가 이게 자동화가 안 돼요. 알파고 할아버지가 와도 자동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분야가 의외로 꽤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에 취미 없으면 선장을 시키려고요. 고기 잡는 법은 기계가 해줄 수 없어요. 손끝에 그 미묘한 그걸로 잡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 작은 배 하나 사서 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요, 그거 네. 선장. 심 선생님 말씀을 좀. 네,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대학을 내려놓으면 수많은 진로의 길이 보입니다. 그죠? 20대 대학의 명문대 합격이라는 그거에 목을 맸기 때문에 그게 되는 인지적으로 되는 상위 10에서 15% 그거를 다 따라가려고 특목고를 가고 뭐 스카이를 가려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55만이 사실 대학을 4년제 대학이 35만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25% 정도만 좋은 일자리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10에서 15만이고 나머지 25만은 거의 비정규직이나 실업을 예약하고 대학을 가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인 대안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공부 말고는 지금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즘 자주 얘기하게 되는 게 저는 이제 대안 사교육을 한번 해보라고. 사실은 여기 지금 대부분 사교육을 좀 줄이고 그래야 된다고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이제 엄마들의 커피숍 토크라고 그러죠. 아니 제가 그런 데 그거 가서 퍼뜩뜨이는데요. 대한사교육이 뭐예요? 네. 그 좀 이렇게 지금 제가 실 사례도 있는 건데 아버님이 이제 IT 쪽에 계신 그분인데 이제 딸 공부하는 거 보니까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온 거예요. 요즘은 사실 입시는 기승전 수학이거든요. 수학이 안 나오면 이렇게 입시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아빠가 너는 전 과목을 다 공부를 다 잘하는 걸 바라는 것보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한 과목만 열심히 해라. 그 한 과목 그 학원만 다녀라. 왜 그래? 그 한 과목만이라도 제대로 안 하면 학교 다니기가 싫거니까. 너 뭘 제일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 국어를 제일 좋아하고 소설 읽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면 너는 아빠가 국어 학원을 보내고 다른 학원 다 끊을게. 그리고 다른 학원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신경을 안 쓸게. 그 대신 너 소설 열심히 읽는 거 읽고 그렇게 하고 또 글쓰기 학원 하나 더 보내줄게. 그래서 얘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존 제도권 학교를 다니면서 국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하고 글쓰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웹소설을 썼거든요. 그 웹소설을 꾸준히 써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동아리 활동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이나 동아리나 체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언어 영역 사실 1등급 받기 쉽지 않은데 이 친구는 계속 국어만 하기 때문에 그걸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의 문예창작학과에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계속 그 웹소설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팔로워가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작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스토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교육 제도라든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좀 이런 거를 가정 중심적으로 가져와서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고 좀 아이들이 좀 그 가운데서 좀 자존감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함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대안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중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개방송 오신 분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강성범 씨. 네. 14페이지예요. 14페이지. 빨리 찾아와야죠. 뭐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넘겨야지. 예. 자, 거기 우리 애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선장시킨다면서요. 거기 보면 차민혁 교수가 드라마에서 단지 내 독서 토론 모임을 운영하면서 서울대 자소서 4번 문항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 4번 문항이 뭐죠? 강성범 씨? 예. 4번 문항이 뭐냐면 선장해도 될까요? 자, 서울대 자기소개서 4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읽었던 책 중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 이내로 선정해 그 이유를 기술하는 요거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일단 그럼 예전에- 어떤 책인지 좀 그 밑에까지 해주세요. 예. 2018년 서울대학교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이제 그 내세웠던 것들이 1번 1위 미움받을 용기, 2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3위 이기적 유전자, 4위 정의란 무엇인가, 5위 멋진 신세계. 요 순서라고 합니다. 제가 읽은 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5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까? 네. 제 책은 없네요. 뭐예요? 쓴 근데 책이? 다 외국 저자입니다. 다 외국 특정 이거 한국 저자이나 정치 편향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뭐 나중에 정치 편향이요? 저를 지금 정치 편향 작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근데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긴 하지만 면접 때 또 이렇게 또 보수적인 또 교수님이 질문하실 수도 있고. 나 빨갱이요 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수적이라 이동영 작가가 쓴 책을 내밀면은 바로 그냥 탈락이죠. 예. 아니 탈락 안 해요. 왜냐면 이동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봤죠? 서울대 나온 것들은 대체 저렇게 가 없어요. 이런 책이 다 있네. 뭔지 모르겠어. 하고 이제 넘어가시죠. 특이한 아이구나. 막 그게.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이거를 공통적으로 읽는다. 근데 다 똑같은 책을 읽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을 필요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예. 어쨌든 전체 통계를 냈을 때 이제 이게 제일 제일 많이 낫다. 선정된 책들인 거죠. 예. 예. 이런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내 걸로 만드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대충 요약본만 보고 이제 책만 그 학생부에 적어 놓으면요. 면접 때 걸려요, 잘못하면.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마지막이 면접이 많거든요. 근데 면접 때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넌 이 책에 어떤 부분이 제일 꽂혔냐? 뭐 이런 부분이 제일 뭐 인상적이라고 네가 써놨는데 왜 그러냐? 이게 심층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만약 거짓말로 썼으면 이제 뽀록이 나는 거죠, 이제. 생각보다는 아이들이 뭐 충실하게 읽기도 합니다. 뭐 아니면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는 겁니까? 뭐 그렇죠. 아하. 바쁜 학생들이 뭐 따로 시간 내서 독서하는 수밖에 없죠. 자, 계속 질문 이어갈까요? 네. 예. 그러면 저기, 뭐 자꾸 눈치를 보세요. 예. 공동 실행자인데. 예, 아니야, 눈치 봐야지. 자, 학군이 좋다라는 얘기, 8학군 예전에 얘기 많았잖아요. 그쪽이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사 가려고 난린 거죠? 집값 비싼 거 보니까. 이거는 그 대한민국 입시지도를 쓰신 우리 심정섭 선생님이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게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그 학군 지도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낸 게 대한민국 입시지도라는 책인데 그래서 학군과 부동산과 입시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세요. 그러면 딱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학군 어떻게 네. 될지? 저는 사실은 우리 이범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사교육 대치동하고 우리 편입이라든지 이런 사교육에 20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의 사교육으로 과연 우리 미래가 대비될까? 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좀 이범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좀 그런 회의를 많이 좀 느껴서 제가 찾은 좀 대안은 이게 입시교육과 대안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정 중심의 더 나은 교육이 돼야 되겠다. 좀 그런 취지로 좀 유대인 자녀교육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밥상머리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좀 가정 중심으로 교육을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책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제 지역의 교육에 관심 있는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정말 미래 교육이라든지 이런 뭐 가정 중심의 교육이 중요한데 선생님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돼요. 목동으로 이사 가야 돼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로 뭐 이사 가야 돼. 이런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구나.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사회적인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학군에 제일 관심이 많은 그런 직종들은 지금 이제 스카이캐슬에도 의사나 이런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수 있거든요. 소득, 그 가정의 소득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에서 쓰는 그 지출의 비중 그걸 한번 해봤을 때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수록 다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그 소득 대비.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우선 성북동하고 한남동 여기는 재벌들이 주로 사는 동네거든요. 여기서는 사교육비를 쓰기는 쓰죠. 뭐 쓰고 또 이분들이 전혀 학벌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어느 선도 재벌 총수까지는 이제 서울대 연고대를 굉장히 선호하다가 그 다음에 유학으로 이제 많이 빠진 그런 세대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 다음에 어떤 소득 대비 그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그 다음에 압구정동 청담동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쪽 한남동이나 아니면은 성북동이나 압구정동 청담동은 아이를 공부를 좀 시켜보다가 공부가 안 되면은 농담삼아 그렇게 말을 태우거나 아니면 뭐 악기를 연주시키거나 비싼 악기. 예, 이런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제학교를 빼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이런 식의 이제 다른 옵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싸이 같은 분도 나오고 그랬다. 그렇게 우리 이범 선생님이 또 분석을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 레벨이 대치동 레벨이거든요. 아파트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수성가 이분은 본인이 이렇게 상속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하신 의사나 아니면은 변호사나 아니면은 대기업 종사자나 이런 분이거든요. 그 본인의 성공 경험을 자식한테도 어떻게든지 너희는 공부를 성공을 해야 돼. 라는 거를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 대치동의 어떤 집단이고 그거를 바라보고 전국에서 그냥 몰리는 거예요. 뭐 우선 지방에서 자영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뭐 하신 분들 하면은 사실 정보가 없으면 넘버1, 넘버2만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몰리는 게 이제 대치동이고 그 다음에 목동이고 서울 강북에서는 광장동.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님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동네가 또 광장동이거든요. 그리고 중계동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그런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아파트 집값은 아니지만 한 7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 집값에 그다음에
부부 연봉 합산에 한 1억 정도 하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분당이에요. 사실 중학교 수준의 학업 성취도라든지 그런 걸 보면 학업 성취도 우수 비율을 보면 분당이 전국 100대 중학교 안에 들어갈 학교가 한 17학교다. 강남이 14학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분당이 교육률이 굉장히 사실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아주 큰 부자보다는 조금 부자, 갑자기 보자. 애매한 부자.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뭐 전문직.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자녀 교육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을 듣고 계시는데요. 자, 궁금한 건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학력고사 수석 뭐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옛날 신문 찾아보면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러면 뭐 교과서 위주로 독서 열심히 하고 가외 없이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하러 가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인터뷰했는데 정말로 가외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거 기자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그래 본인도 그때 당시도 가외도 하고 다 했다고 벌써 70년대도. 그런데 요즘도 뭐 수능 만점자 이렇게 인터뷰 보면은 아 그냥 뭐 저는 교과서 위주로 늘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가외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만점은 가능하죠. 가능해요? 왜냐면 요즘 수능은 옛날 수능보다 상당히 쉬워졌어요. 매년 지금 수능 만점자가 한 20명에서 30명. 지난번 수능 굉장히 불수능이었고 뭐 언어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는데도 17명인가 나왔죠.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보다는 상당히 지금 수능이 쉬워져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 받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 아니라 이제 학종으로 가면 학종은 내신도 챙겨야지, 수능도 최저학력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챙겨야지, 독서 이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수상 실적, 뭐 소논문 뭐 등등등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이제 늘어나니까 누군가 전략을 짜줬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사실 이동현 작가가 저나 애들 교육에 그렇게 목매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전혀 아닙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거기 관심 많으시고 뭐 전문가 수준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좀 받으면서 마무리를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이? 예? 자, 질문 있으신 분 없잖아요. 봐요. 넘어가시죠. 예. 제가 이걸 꼴백 번 해보니까 질문하면 아무도 안 하더라고. 예. 다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 번 더 예. 물어볼까요? 자, 혹시 이 교육 전문가들의 질문 있으신 분? 없잖아요. 어디 진짜 없냐? 없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하는 뭐 그런 건 있는데 이런 뭐 우리 사회적 문제라든가 통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질문이. 예.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시면 제 예. 페이스북에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가요? 이메일하고. 예. 저는 뭐 페이스북에 이범 치면 됩니까? 뭐 검색하면 나오겠죠. 교육평론가 이범이라고 딱 돼 있으니까. 교육평론가 이범. 근데 저의 그 교육 소신은 그냥 애들은 봐요 요즘에? 맨날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가잖아. 괴롭네요. 예. 근데 그냥 공부할 놈은 냅둬도 한다. 안 할 새끼는 돈을 엄청나게 들어갖고 하는 것도 안 하고. 맞아요. 맞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맞잖아요. 입시적으로도 될 만한 애들은 되고 기회를 놓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그 두려움이 마케팅이 크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면 선택지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우리 애가 딱 보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때 가서 좀 지원해주고. 저는 반대예요. 저는 예. 요즘은 냅두면 다 이 게임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면 안 되고요. 예. 뭘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뭘 저 못하게 놔두는데. 금지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저희 아들은 프로게이머가 되겠대요. 정말로.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선장하면 되니까. 앉아있으라고 그랬어요. 저희 셋째가 지금 이제 올해 6학년 올라가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프로게이머 될 테니까 게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우리 아들은 한 10시간 합니다. 아무튼 뭐 각자 방식이 있는 거고 저는 행운을 빕니다. 예, 전 알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 이제 6살 됐는데 유튜브를 그렇게 봐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나오고 싶다 그러더라고 벌써. 우리 아들도 6살 때 그렇게 하다가 게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도 선장시키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 집 넷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얘가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열심히 아니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어린이들 장래 희망상 하면 1등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예.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건 뭐 예, 좋은 거다. 예. 잘 되면 뭐 외웠죠? 그게. 예, 지금 이거 바로 꼬맹이도 보고 있네요. 유튜브 보고 있네요. 네. 예, 재미가 없죠? 예. 스카이고 뭐고 그지? 유튜브가 제일 재밌지. 너 게임하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 프로게이머 있어.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아주 유익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두 분 보내드리고 우리 또 초대 가수 또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듀에토라고 하는데요. 예. 아무튼 이 좁은 무대가 아마 터져나갈 듯이 여러분들 좋아할 그런 무대라고 합니다. 본 적은 알겠습니다. 없지만. 예. 듣고 나서 2부가 이어지는데 2부에서는 우리 정세현 전 장관님, 예, 그리고 제가 정세현 전 장관 계속 이렇게 불러달라고 직접 이렇게 정 장관님한테 전화하면 아이 그 종석이 불러 종석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종석이도 오늘 옵니다. 네, 이후에서 네, 이종석 전 장관 그리고 장하다 정청래 의원 네. 예, 가수 초대 가수 노래 듣고 세 분하고 또 강성범 씨하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부 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듀에토 더 클래식 을 진행하고 있는 얼굴로 정면 승부하는 그룹 유슬기 백인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아침 7시 반 그리고 저녁 6시에 재방송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들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클래식을 굉장히 B급 감성으로 재밌게 설명하는 그룹입니다. 들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어린이 유치원 같은 느낌 좋아한대요. 네. YTN 감성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소통하는 YTN 라디오. 네, 94.5MHz.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수준이 높으신 분들만 오신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수준 높으신 분들이니까 이탈리아어 굉장히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탈리아어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듀에토의 1문도 들려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듀에토였습니다. Sto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